안녕하세요.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서거하면서 사표를 낸 사람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이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는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박연차 회장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구입자금 100만 달러, 그리고 40만 달러 2차례 전달했고 조카 사위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등을 포함하면 노무현의 뇌물 총액은 100억에 육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도 여러 차례 터져나왔습니다.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친인척 비리를 합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는 수백억이 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짝 사람들은 뇌물 대통령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스탠스를 보면 그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의 지지율은 10%대입니다. 5%대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이런 추락의 배경에는 노무현의 청렴 이미지가 한 몫을 했습니다. 노무현은 생중계되던 50 청문회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멀리까지 던졌습니다. 그 행위 하나가 노무현을 초대형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노무현은 포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명패를 던지며 저주했던 50 권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만큼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절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을 사람 취급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고 비가 와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2006년, 2008년도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기사가 사라졌지만 당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고작 26%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몰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노무현은 완전 추락한 뇌물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정신이 되었을까요? 바로 땡땡 장사 때문입니다. 논두렁 시계와 수십억 뇌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완전 역적이었는데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고 나니까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위 땡땡 장사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논두렁 시계와 100억대 뇌물이 노무현 정신으로 둔갑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노무현 동상을 만들고 노무현의 성역을 만들어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진짜 정치는 권모 술수이고 가면이고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업자 관계입니다. 노무현은 부산상고 출신, 가난하지만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세무회계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호와 요트까지 보유한 부자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은 무능한 문재인을 데려다가 동업자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그의 자서전에도 노무현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권력 핵심에서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이인규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막상 자신을 키워준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는 계속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문재인은 노무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도 곁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인간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인규 회고록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배신했고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이 바로 그 문재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 주군이었던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산산조각 물어 뜯기고 있을 때도 문재인은 한마디 쉴드조차 쳐주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시계까지 나와서 노무현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침묵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일한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율 10% 노무현이 그에게 짐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비서실장까지 배신하는데 누가 노무현을 지켜주겠습니까? 또 이인규 회고록에는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문재인은 검찰에 직접 찾아와서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듣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죽음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그놈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감옥소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